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중급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2강에서는 고전적 가정 및 더빈 왓슨 t-테스트의 가정들을 우선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빈스 h-테스트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고전적 가정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복습을 다시 하면 첫 번째 가정은 설명 변수 xi, i는 1부터 2, 그래서 n까지 샘플 모두에 대해서 x 값은 전부 fixed constant다. 즉 확률 변수가 아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다라는 그 가정이 고전적 가정의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expected value에 대해서 합니다. 오차항 ui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그 값은 0이 된다는 거죠. 수학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 가정이 참 중요한 가정이라고 했죠. 세 번째 가정은 오차항 ui하고 uj를 곱해서 그거를 expectation을 취해서 이 값을 구하면 i하고 j가 다르다면 전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i하고 j가 같다면 즉 ui의 제곱이 된다 한다면 ui의 제곱의 expected value는 시그마 스퀘어라는 어떤 값, 컨스탄트한 값을 의미한다, 값이 된다는 것이 세 번째 assumption 가정이었죠. 그래서 ui가 이런 경우에 ui가 ui 곱하기 uj 해가지고 expectation을 취해서 i하고 j가 다를 때는 0, 같을 때는 어떤 컨스탄트한 숫자이라면 ui는 백색 잡음, white noise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빈 왓슨 DW 테스트의 D 테스트의 가정은 뭐였던가요? 두 개였죠. 가정은 뭐였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설명변수 xi, i는 1부터 2, 3, 4 해가지고 n까지 샘플 사이즈 전체가 fixed constant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다. 확률 변수가 아니다. 고전적 가정의 첫 번째 가정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뭐였느냐? 대안가설. 그러면 만약에 규모 가설이 틀린다 한다면 어떤 가설이 맞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안가설이라고 그러죠. Alternative Assumption은 AR1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가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AR1이라는 게 뭐였죠? First Order Auto Regressive Model, 우리 Time Series Analysis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UT는 알파 곱하기 UT-1 더하기 엡실론 T, 그래서 엡실론 T는 백색 잡음이다 하면 요 가설이 이제 두 번째 더빈 왓슨 D 테스트의 가정이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면 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이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명변수 xi가 있는데 i가 1부터 n까지 있는데 xi 하나라도 확률 변수가 된다 한다면 확률 변수라 한다 한다면 그러면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지 말아라. 더빈 왓슨 D 테스트는 성립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안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안가설이 UT는 알파 UT-1 더하기 엡실론 T에서 AR1 모형이 아니면 더빈 왓슨 D 테스트는 하지 말아라 하는데 두 번째 가정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가정이고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가정입니다. 더빈 왓슨 D 테스트의 가정 중에서 두 개의 가정 중에서 설명 변수가 픽스드 컨스탄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회귀 모형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못하고 더빈스 H 테스트를 이제 할 텐데 그 이유 때문입니다. 더빈스 H 테스트를 왜 해요? 설명 변수 중에서 어떤 설명 변수는 확률 변수더라.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어야 되는데 랜덤 베리어블이다더라 하면 이제 더빈스 H 테스트를 해야 된다. 더빈 왓슨 D 테스트가 아니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여기 가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참고로 더빈 왓슨 D 테스트의 첫 번째 과정은 고전적 과정 첫 번째와 같다. 그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 회귀 모형의 설명변수 중에 종속 변수의 과거값, 즉 yt-1이 있으면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면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 D 테스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빈스 H 테스트는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있는 경우다 하고 아유 써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귀 모형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2-1의 회귀 모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속변수가 yt고 설명변수 중에 yt-1이 있어요. 그래서 종속변수 yt, 종속변수는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종속변수는 항상 무슨 변수요? 확률 변수죠.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왜냐하면 오차항은 항상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설명변수들이 전부 픽스드 컨스턴트 확률 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차항 때문에 종속 변수는 항상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근데 확률 변수인 종속 변수에 t-1기 거 한기 전 것이 설명변수로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설명변수들이 전부 컨스탄트가 돼야 된다 했는데 아니 컨스탄트가 아니라 뭐예요? 확률 변수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1의 회귀 모형의 UT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있는지 고전적 가정, 세 번째 가정을 만족을 시키는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속 변수 yt는 항상 확률 변수고 랜덤 베리어블이고 yt-1은 t-1기 한기 과거값 당연히 이것도 확률 변수죠.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 중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더빈 왓슨 D 테스트 대신에 소위 말하는 더빈스 H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빈스 H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더빈 왓슨은 우리가 아는 D 테스트는 아는데 자 간단합니다. 회귀 분석을 두 번만 하면 돼요. 회귀 모형 두 개를 가지고 두 번 회귀 모형을 추정하면 바로 더빈스 H 테스트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저 위에 있는 2-1의 회귀 모형을 OLS로 추정하고 나서 뭐가 생겨요? 레지듀얼 생기죠. 이걸 레지듀얼을 주로 ET라고 쓰죠. UT 대신에 ET를 얻어서 회귀 모형을 두 번째 회귀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2-2라고 나온 2-2 ET equal gamma 0 더하기 gamma 1 ET-1 더하기 해서 거기 더하기에 또 나오는 설명 변수들은 첫 번째 회귀 모형에 있는 설명 변수들을 그대로 다 갖다가 놔야 돼요. 그래서 갖다 놓고 더하기 epsilon t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회귀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gamma 1, epsilon et-1에 붙은 파라미터 gamma 1의 추정값, 추정값을 구하고 추정값뿐만 아니라 t값, 그 다음에 p값, probability 값을 얻어서 gamma 1이 0이다 하는 귀무가설을 테스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더빈스 H 테스트예요. 왜 그러냐? UT의 오차항 UT의 위에 있는 2-1의 회귀식에 있는 UT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상관은 뭐 UT하고 UT-1, UT하고 UT-2 이렇게 여러 차수의 자기 상관을 이제 다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차 자기상관이죠. 즉 1차 자기상관. 그러면 UT하고 UT-1의 자기상관이 있다는 것은 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UT의 추정치인 ET하고 ET-1의 자기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ET하고 ET는 종속변수, ET-1은 설명변수인데 요 ET하고 ET-1이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건 gamma1이 0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gamma1이 0이 아닌지 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더빈스 H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두 번 돌리는 겁니다. 두 번. 첫 번째 돌려서 거기서 나온 레지듀얼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가 0인지 아닌지, 규모 가설이 0인지 아닌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더빈스 H 테스트예요. 왜냐? UT의 자기상관이라는 게 UT하고 UT-1이 첫 번째 오더, first order 오토 코릴레이션을 이제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코릴레이션을 재는 건데 그렇다는 건 ET하고 ET-1의 코릴레이션, 즉 감마1이 0인지 아닌지. 0이면 뭐예요? 0이면 ET하고 ET-1의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상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마1이 0인지 아닌지 규모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이 더빈스 H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자,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기초 강의에서 IP하고 FIFF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IPG하고 FIFF4, leg4 해가지고 FIFF의 4달 전기 이자율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IPG, Industrial Production의 성장률, growth rate, 요거를 구해서 요것이 IPG가 종속 변수, FIFF4가 설명 변수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all 해가지고는 뭐예요? 데이터 바구니 IP하고 데이터 바구니 FIFF를 서로 다 통틀어서 여기를 다 쏟아 부어서 무슨 데이터 바구니? all이라는 데이터 바구니를 만들었죠. 그래서 all이라는 데이터 바구니에다 다 쏟아 부으세요. 어떤 데이터 바구니를 IP 데이터 바구니, FIFF 데이터 바구니를 다 쏟아 붓고 그것들을 그 데이터들을 정렬을 시키는데 뭐를 기준으로 monthly 데이터니까 월별 데이터니까 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쭉 시켜 놓으세요 하는 것이 merge하고 by mon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if mon month가 1959-0101보다 작으면 또는 2020 0101보다 크면 그러면 데이터 안 쓸 테니까 지우세요. 왜? 1959년 이전 데이터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뭐가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2020년부터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전까지만 데이터를 쓰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딜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프로그램 파일에서는, 두 번째 프로그램 장에서는, 슬라이드에서는 요걸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프라그렉 해가지고 리그레션 데이터 all이라는 바구니를 사용하고 모델은 리그레션 모델 회귀 모형은 IPG를 종속 변수 FIFF4 4달 전 페더럴 리저브의 이자율을 이제 설명 변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DWPROB 더빈 왓슨 테스트를 여기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FIFF4는 여기에 뭐 FIFF4는 fixed constant라고 우리가 assume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DWPROB는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 더빈 왓슨 D 테스트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뭐냐? IPG equal FIFF4 있고 IPG1 하고 DWPROB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여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IPG1이 뭐예요? IPG의 전달 거. 전기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T-1이죠. IPG가 YT고 IPG1이 YT-1인데 내가 아까 설명하기를 종속 변수의 전기값 아니면 이 2달 전기값들은 과거 값들은 전부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죠?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종속 변수의 과거 값들도 전부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DWPROB 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 요 IPG 이퀄 해가지고 DWPROB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됐지만 아무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빈스 H 테스트 하려면 여기서 요 모형에 그 우리가 아는 모형, 그러니까 모형 첫 번째 모형이죠.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본 첫 번째 회귀 모형이 요겁니다. FIFF4하고 IPG1이 있는 설명문수로 있는 요 회귀 모형이 이제 첫 번째 모형이니까 여기서 나온 뭐를 구해야 돼? 레지듀얼을 구해야죠. ET들을 구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output, out equal, out 1 해서 all equal, RESID 이렇게 했어요. output, out은 전부 대문자로 썼어요. S 거. 그 다음에 OUT1이라는 거는 데이터 바구니를 output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output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 건데 그 데이터는 어디다 넣어요? OUT1이라는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라 해가지고 out equal OUT1 한 겁니다. R equal RESID는 R은 대문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 거? CS 겁니다. 그래서 R은 항상 레지듀얼을 뜻하는 겁니다. 리그레션 돌리고 나서 리그레션 모델 하고 그 밑에다가 R 쓰면 그거는 레지듀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SID라는 우리 문자 글자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레지듀얼을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set OUT1 하면은 거기 우리가 아웃풋 가지고서 만드는 데이터 바구니 그 아웃풋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넣는 데이터 바구니 이름이 OUT1이니까 set OUT1 하면 뭐냐 all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OUT1이라는 데이터 바구니를 털어 넣어라. 그래서 all이라는 데이터 바구니 안에 아웃풋에서 나온 변수들도 거기로 다 들어가게 거기다 넣어라 하는 게 SET set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리그레션을 돌리려면은 ET가 종속 변수로 있을 뿐만 아니라 ET-1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ET-1은 뭐예요? 그 전기 값이니까 RESID 1 equal LAG lagging RESID 괄호해서 그래서 LAG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여기 LAG 하고서 거기에다가 2, 3, 4가 아니라 LAG 하나 저기만 하면 LAG만 하면 한 달 전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RESID의 한 달 전기 값을 RESID 1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리그레션에서. 이제 리그레션 마지막 리그레션 두 번째 리그레션이죠. 리그레션은 뭐냐? RESID ET죠. ET를 어디에다 리그레션 돌려요? ET-1하고 첫 번째 리그레션에서 썼던 설명 변수들도 다 여기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RESID 1하고 FIFF4 그 다음에 IPG1 요것들이 설명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더빈스 H-테스트 RESID 1에 붙어 있는 파라미터의 추정치 그 다음에 T-value 특히 중요한 p-value를 보고 residual 1, RESID 1에 붙은 파라미터가 0이다라는 규모 가설을 테스트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더빈스 H-테스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리그레션이 뭐였어요? FIFF4 하나 있는 설명문수로 있는 그런 첫 번째 리그레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건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우리 기초 강의에서 FIFF4만 쓴 설명변수로 쓴 이런 회귀 모형은 여러 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회귀 모형을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파라미터 추정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이 마이너스 0.38044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t값도 컸죠. 그죠? 마이너스 3.94 해서 probability greater than absolute value t 값이 less than 0.0001 아주 significant하다. 뭐예요? FIFF4에 붙은 파라미터가 0이라는 규모 가설은 아주 강하게 기각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니까 더빈 왓슨 D 값이 1.31이 나오고 probability less than DW 요걸 봐야 되죠. 이거는 less than 0.0001 그러니까 뭐예요? 더빈 왓슨 D 테스트로 요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니까 아주 강하게 자기 상관이 없다는 규모 가설, 그죠? 더빈 왓슨의 규모 가설은 뭐예요?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아주 강하게 기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31 더빈 왓슨 D 값 자체가 2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죠? 2에 가까워야 더빈 왓슨 테스트가 거기 오차항에 자기 상관은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 하는데 이건 아주 강하게 1.3밖에 안 되잖아. 그죠? 2에서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less than 0.0001로 기각을 하는 거죠. 뭐를 기각해요? 거기에 오차항에 뭐가 그 자기 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회귀 모형, 첫 번째 회귀 모형이지, 그죠? 뭐가 있어요? 설명 변수의 FIFF4 뿐만 아니라 IPG1 종속 변수의 일기 전값, 종속 변수의 전기 값이 있으니까 전기 값이 뭐예요? IPG1은 무슨 변수? 확률 변수죠.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 안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요 모형에 대해서는 뭐래요? 더빈 왓슨 t 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 밑에 이제 더빈 왓슨 t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FIF4 값을 이제 계산하고 거기에 개수, 그다음 IP조1 개수를 계산했더니 뭐 아주 확실하게 나오죠. FIFF4에 있는 파라미터 값은 조금 줄어들어요. 그죠? 마이너스 3.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0.34 이렇게 되는데 0.25617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고 절대치로요. 그 다음에 t 값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3.8 정도였는데 2.79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significant 해요. 0.0055니까 p 값이. 그 다음에 IPG1 그러니까 일기 전 종속 변수 값은 아주 significant 합니다. t 값이 얼마야? 9.83이나 되고 뭐 probability 값이 뭐 smaller than 0.0001이죠. 아주 t 값은 크고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한 달 전기 값을 이제 뭐로 넣어요? 설명 변수로 넣으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특히 경작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 종속 변수의 한기 전 거 이렇게 yt-1을 넣으면 그 뭐냐면 사실은 그 자기 상관이 상당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yt-1에 붙은 파라미터 자체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 하게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금방 알 텐데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가 종속 변수의 일기 전 거 값을 설명 변수로 넣는 거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IPG1이 뭐냐? YT-1이에요. 그죠? 그래서 YT-1이 설명 변수로 있으니까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뭐 잘 나왔어요. 2.0 거의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probability 값 보세요. 0.7998 그러니까 0.05보다 작으면 0.05보다 크면 기각을 못해요. 이제 그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걸 기각을 못하는데 0.7998 0.05에 아주 뭐 수십 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기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차항 좋은 오차항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사실은 잘못 판단을 내리는 거지. 사실은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와가지고 야 이거 이제 자기 상관 없다. 우리 OLS를 바로 뭐 사용해도 잘 되겠다 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걸 했으니까 잘못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허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설명은 뭐냐? 이거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더빈 왓슨 D 테스트에 가정이 있었잖아. 가정 첫 번째 가정. 그 설명 모습들은 전부 fixed constant 확률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빈 왓슨 D 테스트 됐으니까 이거는 이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 틀리는 결과일 수도 있죠. 그죠? 신뢰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틀리는 결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써요? 이제 더빈 왓슨 D가 아니라 더빈 H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죠. 여기 보니까 더빈 왓슨
D 테스트가 아니라 더빈스 H 테스트를 하는 이제 결과, 그 리그레션을 돌린 결과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에 ET-1이 설명 변수로 나오는데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는 ET고 ET-1이 첫 번째 설명 변수인데 여기에 붙은 파라미터 gamma 1이 0이다라는 걸 테스트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테스트 어떻게 해? T에 T가 마이너스 2.80에 probability 값 0.0052, probability 값이 0.05보다 상당히 적어요. 거의 10분의 1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당연히 0이 아니죠. 그죠? 0이라는 가설을 기각했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한다는 건 뭐예요? UT, 첫 번째 회귀 모형의 오차항 UT에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거를 기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UT하고 UT-1 하나님 에라텀 UT하고 UT-1의 자기 상관이 있느냐? 당연히 이렇게 강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여기가 보여주는 거지. 그지? 저 더빈스 H 테스트 결과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더빈 왓슨 D 테스트 해봐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거짓 결과가 나온다. 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테스트에도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결과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더빈 H 테스트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빈 H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빈 왓슨 D 테스트를 하면 그냥 리그레션 오차항 없어.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믿다가는 우리가 엉뚱한 걸 잘못된 결과를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더빈 왓슨 D 테스트의 가정을 violate 한다, 가정을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회귀 모형이다 한다라면은 절대로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지 말고 뭐를 테스트 해야 된다고요? 더빈스 H 테스트를 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면 안 되는데도 그 결과를 내가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이런 더빈 왓슨 D 테스트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아주 직접 이해를 하라고 보고서 이해하라고 그래서 DW 테스트 결과도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급 제2강 여러분들 다 이해했죠?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